장성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젊은 청춘 33명이 특공대가 돼서 들어갔고 결국 작전에 실패해서 30명이 죽었다. 30명이 죽었는데 정작 그 장성은 살아서 포로 교환 때 본국으로 돌아와서 늙어서 죽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무리 병들이고 아무리 말단 철도원이지만 이 30명의 생명과 한 사람의 장성의 목숨은 바꿔도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찜찜했습니다. 제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는. 그랬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승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의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의문들이 생겨요. 자, 7월 19일 날 구출작전에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셨다. 구출작전에 들어간 이유는 딘 소장이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구출작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데 전쟁사를 찾아보니까 딘 소장은 20일 날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모순이 있잖아요. 20일 날 행방불명된 사람을 구하러 가서 19일 날 돌아가셨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가 이거 좀 불인데가 있구나. 뭔가가 뻥이구나. 구출작전에 들어갔다는 게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20일 날 행방불명됐다는 게 거짓말이든지. 그래서 둘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2011년 MS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그 정도로 파급력이 강한 포털이에요. 거기에서 현충일을 맞아서 16명의 영웅들, 전쟁 영웅을 뽑습니다. 전쟁 영웅 뽑는데 정말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에요. 조지 워싱턴. 독립전쟁을 지휘한 영웅. 메가더 우리 잘 알잖아요. 메가더 전쟁 영웅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윌리엄 딘 소장이 있는 거예요. 그 16명 중에.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윌리엄 딘 소장은 대전 전투에서 패해서 포로가 됐다가 포로 교환이 돼서 늙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30명의 청춘이 그대로 사망해버린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 영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가 있나 보다.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보다가 북한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서방에서 북한을 관광하는 이야기가 이제 2회에 걸쳐서 나왔는데 북한에서는 자기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 영상 찍는 것을 허락한 거죠. 근데 북한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 개가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기념관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전쟁기념관. 북한에서는 전쟁기념관이라고 하지 않고 조국 해방 기념관인가?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는 6.25를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6.25 전쟁은 조국 해방 전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국 해방 전쟁의 기념관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는데 그 시설의 가장 핵심 시설이 뭐냐 하면 7월 20일 전투입니다. 7월 20일 전투. 왜 7월 20일 전투가 중요하냐? 북한군이 유엔군을 이긴, 미군을 이긴 최초의 전투이고 가장 자기 입장에서는 위대한 전투였던 겁니다. 7월 20일 전투가. 그래서 그 전투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공간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전부 다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전부 그렇게 놓은 것을 쫙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기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7월 20일.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윌리엄 딘이라는 분이 예편하기 전에 현역 시절에 회고록을 썼다라고 하는 기록을 소개했습니다. 야,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고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 아카이브에 이것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책의 원본을 스캔한 파일도 있고 텍스트 파일도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19일자 부분, 20일자 부분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과, 물론 알고 있었던 부분과 딘 소장의 입장이 달랐다는 겁니다. 물론 딘 소장의 말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딘 소장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1954년이라고 하는 때는 딘 소장이 예편하기 전입니다. 현역 장군으로서 전쟁사를 쓴 겁니다. 여기 거짓말했다가는 자기에게 큰 불명예죠. 여기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7월 19일 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7월 19일, 7월 20일 날 이때 새롭게 개발되던 그 무기가 뭐냐면 3.5인치 바주카포라고 하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포입니다. 아주 가볍고 가운데가 뻥 뚫린 관같이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아주 우습게 생겼어요. 근데 이 포로 전차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기관총, 북한이 밀고 들어온 그 소련제 탱크는 총 아무리 쏴봐야 꼼짝도 안 합니다. 총을 다 튀겨나갑니다. 하지만 바주카포 한 번 딱 쏴주면 맛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딘 소장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새벽부터 사병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바주카포로 탱크 사냥 다닌 겁니다. 탱크를 잡아야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날, 7월 20일 날 이 사람은 대전 시내에서 계속 탱크 사냥을 하러 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 대전역 군내에 보급품 화차가 10량 있었습니다. 그 보급품은 탄약, 일반 무기, 식량 이런 거였어요. 이것을 빼앗기면, 이것이 적군의 손에 넘어가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후방 24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영동 적어도 5천까지는 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동에 있는 지휘소, 물론 자기는 사단장이지만 지휘소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지휘소를 떠나서 대전 중심가에서 계속 전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휘소에 명령을 합니다. 야, 이 보급품 구성해야 되니까 기관차 빨리 보내. 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첫 번째 기관사가 왔다가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다시 요구합니다. 기관차 다시 보내. 다시 보냈는데 기관차가 왔어요. 기관차가 왔는데 대전역군에 삘삘삘 들어오더니 얼마 안 있다 휙 돌아가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하고 영동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휘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기관차가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 버렸다. 라고 하니까 영동에서 이야기하기를